몇 주쯤에 발견이 돼야 이건 임신성이라고 네. 하나요? 자, 그러면 임신 중독증, 전자간증의 진단 기준은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심장이 막 이렇게 뛰다가 쿵, 두쿵. 쿵. 태아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걸로는 가장 흔하게 있는 게 아기가 작은 거. 아기한테 가는 그 혈류 자체가 혈압이 높으면 이게 또 혈류가 잘 안 가는 건 저항이 높은 거잖아요. 그게 태반하고 애기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부착 부위하고. 맞아요. 태반에 혈관이 생긴 모습부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아기한테 혈류가 잘 안 가서 아기가 좀 잘 안 크는 거. 음. 그래서 작은 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른 시기에 임신 중독증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맞아요. 완전 조산 한 26주, 맞아요. 27주, 28주에도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 게 정말 무서운 태아 쪽의 합병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참 무섭네요, 진짜. 우리 너무 많이 네네. 겪었잖아요. 맞아요. 전공의 때 맞아요. 무서운 것들이 너무 많았고. 많으니까. 전 추성희 선생님이랑 이제 1년차, 4년차 팀일 때 저희 환자가 전자간증으로 이제 개인병원에서 전원이 됐는데 사실 입원할 때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환자를 보내신 선생님이 도대체 왜 보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쵸. 근데 그 환자가 다음날 이제 유도분만을 하는데 그날 딱 했어요. 경련을. 그걸 딱 보고 아 역시 개인병원 선생님도 뭔가 촉이 있어. 제 아이 고수들이 진짜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날 그 산모도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점심시간에 맞아요. 모든 분만이 다 끝나고 의료진 전체가 분만장에 있는데 딱 그 산모 한 명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경련을 해서 모든 의료진이 거기 다 붙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경련을 하면 그 경련을 보는 그 산모를 보는 것도 무서운데 왜 딱 드는 생각이 애기 어떡하지? 딱 그 맞아, 생각이 맞아. 들잖아요. 그때 정말 애기 모니터가 아주 그냥 낭떠러지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가 숨을 못 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워. 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임신 네. 중독증, 전자간증은 네. 치료법이 뭔가요? 치료는 분만입니다. 터미네이션 오브 프레그너시. 맞아요. 그래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게 결국은 이 치료라서 만약에 산모가 좀 중증의 자간전증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주수가 어찌됐든 임신을 종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26주에 좀 심각하게 산모가 정신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산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때 공부할 때 좀 인상 깊었다는 게 보통은 이제 분만 방법 하면 뭐 딜리버리 이렇게 나오는데 뭐 딜리버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맞아. 나오는데 저기는 터미네이션. 터미네이션 오브 프레그넌 맞아. 임신 종결이니까 종결. 이게 관심사가 애가 아니구나. 맞아. 이건 산모를 살리는데 더 관심이 있구나. 맞아. 딱 느낌이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 선생님들 정말 너무 대단하시기 맞아. 때문에 23주 지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합병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들이 보통 이제 소아과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이면 자주 만나서 아기들 맞아요. 상태에 대해서 지금 곧 나올 아기 없는지 그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20주 초중반 때에 임신 중독이어서 전자간증이어서 아기가 안 커서 입원을 해 계시면 그 선생님들은 계획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계획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산모님이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영화처럼 그렇게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산부과 의사나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도 하루라도 더 끌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아기를 더 끌어서 배에서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꺼내려고 하고 그 누구도 아기를 빨리 태어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맞아요. 없다는 거. 이게 산과 의사도 소아과 의사도 결국은 다 두 생명을 다 살리고 맞아요.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끌 것인가 나을 것인가. 맞아요. 그래서 좀 결정을 되게 심사숙고해서 한다. 맞아. 생명은 진짜 신기한 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상황에 아기들이 조금 더 빨리 성숙해요. 맞아요. 폐라든지 이런 맞아요. 장기들이 어떤 느낌이야? 작은데 좀 단단해. 탄탄한 느낌? 맞아요. 아기는 정말 작은데 나와서 숨도 잘 쉬고 맞아요. 아직 주스는 조금 멀었을 것 같은데도 나와서 숨도 잘 쉬고 맞아요. 기특하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아기들이. 너무 차트 열어볼 때마다 맞아. 얘가 너무 잘하고 있다. 얘가 너무 잘하고 있다. 막 이거 이러면서. 관 뺐다 이러면서. 맞아. 진짜 소아과
소아과 선생님들 멋있- 애를 너무 멋있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렇게 못하겠다는 맞아. 생각이 진짜. 많이 들죠. 상과 선생님들이랑 신생아분과 소아과 맞아. 선생님들 진짜 너무 멋있는 것 대단한 같아. 것 진짜. 낮에만 태어나지 않으니까 밤에도 왜 네. 같이 콜 받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작으니까 쏙 잘 나오는 게 아니어서 절대, 그러니까 절대. 조산이면 조산일수록 밤에도 더 신경 쓰이고 또 맞아요. 밤에는 소아과도 소아과대로 신경 쓰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 한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정도 혈압이 높고 단백뇨 나오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큰 여성병원 이런 데서도 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병원을 다니는데 그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셔라. 대학병원을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대학병원에는 아무래도 이 분만 환경이 좋지도 않고 맞아요. 사실 출산 가방 이런 것도 안 주고 맞아요.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나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맞아요. 위해서는 꼭 가셔야 돼요. 이건 진짜 위험해. 맞아, 맞아요. 진짜 위험한 진짜 거고. 대학병원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인 여성병원처럼 막 팬시하게 꾸며놓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실 맞아요. 대학이 합병증 중에 우리 음. 경련 있잖아요. 맞아요. 가장 혈압은 낮추는 약이 있는데 경련은 안 하게 하는 약은 없나요? 있죠. 아, 있어서. 좋은데요. 의학의 발전. 임신 중독증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것과 좀 심각한 상태로 나눠서 심각하면 입원을 해서 지켜보게 그렇죠. 되고 이 심각하다는 거는 언제든지 곧 경련을 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런 징조가 보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경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약이 있어요.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데 그 약을 쓰면은 경련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약을 쓰면 온몸이 가려져. 나른해져. 근육에 작용을 하잖아요. 근육 이완에 작용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처음에는 눈도 잘 안 떠지고 그다음 막 이렇게 홍조 띠게도 되고 맞아요. 애기도 조금 덜 노는 덜 느낌도 놀죠. 들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 약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기한테도 이 약이 효과 있잖아. 뉴로 프로텍션. 네, 아기가 좀 많이 어리다. 그럼 아기가 나왔을 때 이제 신경계 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기는 그렇죠. 해서 사용을 하죠. 언제까지 써야 되나요? 그러면 애 낳고 딱 끊으면 되나요? 아니죠. 애 낳고도 이게 물론 치료가 터미네이션 오브 프레그넌시긴 한데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도 24시간 동안은 또 경련의 위험성이 되게 맞아요. 높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24시간까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련은 그 마그네슘으로 조절을 하고 혈압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혈압은 혈압약이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임신 중에 안전한 혈압약 그걸로 보통은 산부인과 아니라 내과 협진해서 내과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한 혈압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혈압약 중에 왜 우리 자궁수축 예방하는 약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혈압약이 다 위험하고 애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발 드십시오. 믿어주세요. 네. 제발 드세요. 진짜 믿어주세요. 무서워요. 안 야, 드시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옛날 거다 이거 진짜. 선생님들이 괜찮은 약을 주실 거예요. 그럼요. 쓰면 안 되는 약이 무슨 쌀탄 이걸로 맞아요. 끝나는 쌀탄. 에이스 그다음 이니비터나 펩토프릴, ARB, 네, 맞아요. 프릴이나 프릴, 이런 거 릴로 끝나거나 요런 약들 맞아요. 에이스 이니비터라고 불리는 거랑 맞아요. ARB랑 요런 계열의 약은 쓰시면 안 됩니다. 내과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것도 출산 후에도 뭔가 유지를 네. 해야 되는지 출산 후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산부인과랑 병원에서 내과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되게 한 달 정도 복용하고 나면 그래도 혈압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수유나 이런 문제로 또 복용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높은 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약을 좀 복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수유 가능한 혈압약도 있거든요. 출산하고 한두 달이 지나서 혈압이 이제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약을 끊었다. 그래도 다음 혈압 임신 체크. 때는 다음 임신 때는 반드시 초기부터 혈압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역시나 맞아. 운동과 식이 조절로 혈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임신 중독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임신 중독 전 자간증을 걱정하고 계실 산모님들에게 한 말씀? 네, 일단은 진단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자가 혈압을 많이 재세요. 병원에서 잰 거는 또 긴장도 하고 이래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1kg 이렇게
체중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많이 붓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임신성 고혈압에서 임신 중독 쪽으로 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눌렀는데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런 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바로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약간씩 붓는 건 괜찮아요. 그건 정상적으로 있는 거긴 하니까. 근데 체중이 좀 급격하게 늘었다 그럴 땐 가시는 게 좋고요. 임신 중독증으로 이미 진단을 받았다 그런 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제가 3가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 타이레놀 먹어도 호전되지 않은 두통이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시야가 뿌얘진다든지 눈앞이 좀 잘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여기 명치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갑자기 중증 전 자간증으로 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까 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빨리 의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응.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서는 그냥 맞아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얘기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발이 진짜 코끼리처럼 부어서 어. 이렇게 눌러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시야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상하게 시야가. 황색으로 흰 벽이 황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하하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전화했어요. 초응급이다 빨리 가라. 들어보니까 두통도 있고 혈압은 170에 100 뭐 진짜?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초응급입니다. 그쵸. 예. 그 친구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짜 신뢰하셨나 봐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그때는 진짜 괜찮았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확 변해가니까 나빠지지. 그때 뭐 일주일 전에 괜찮다고 들었는 거랑 지금 괜찮은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완전 있어요.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는 산모가 혹시 계시고 조산이 예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애기들 신생아 그 분과 선생님들이 되게 잘 봐주시고 요즘엔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도 나와서 잘 버티고 하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잘 힘내셔야 될 돼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유 때문에 본인이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을 스킵하지 마세요. 내가 맞아요. 건강해야 애들을 오래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젊으실 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산모님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자기보다 아기를 더 맞아. 많이 애기한테 생각하는 더 포커스가 경우를 많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아기한테 우리가 수유를 못 한다고 해서 아기한테 해를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른둥이를 분만하시고 나면 사실 그 기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네. 상상할 수 없지만 아기를 잘 돌보시기 위해서 본인이 일단 건강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셔야 여성 건강의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 언젠간 저희가 신생아나 아니면 소아과 맞아요. 선생님 네, 한번 초빙해서. 초청해가지고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쉽게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저는 따로 그런 선생님도 좋았어요. 이렇게 막 화를 엄청 내면서 와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오는데 애를 막 애 때문에 애가 급하다면 뛰어와 주는 선생님. 맞아 맞아. 막 욕하면서 왜 이걸 했어요? 근데 욕하면서 뛰어오신 분 많이 없었잖아요. 욕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맞아. 뭐 쌍시원 욕을 아니, 안 그러니까 하셨어요. 흥분하신 상태. 그쵸, 흥분하신 상태. 너무 연락이 늦었다. 어. 우리도 준비해야 연락 안 하면 우리 잘못이지. 지금 누구 탓하는 거야? 근데 연락은 우리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